예, 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여러 이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그 외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또 여러 미션 또는 뭐 내 안에서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당신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또 서로의 그 존재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거, 이게 또 저의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또 궁극적인 힘의 근원이신 또 신의 은총과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 뭐 이런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일렬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거는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양말을 이렇게 벗고서 그냥 벗어두는 그 습관들이 있었어요. 예,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벗어서 그냥 그 자리에 두는, 이거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내 앞에서도 사람들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양말을 벗어두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아마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습관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살림을 잘하는데 꼭 그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안 고쳐져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화를 냈어요. 이게 좀 화를 냈다보다는 얘기를 했어요. 점잖게. 이거 좀 좀 빨래통에 곧바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됐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 색깔만 바뀐 양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막 소리를 쳤죠. 그래서 이제 뭐 별로 대꾸가 없길래 이제 들었나 보다 해서 다음날 됐는데 또 양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화를 내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되게 점잖게 여보,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거든? 그러니까 양말을 좀 잘 이렇게 좀 치워줄래? 라고 이제 좀 이렇게 더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됐는데 또 거의 양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똑같이 이제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옆에 앉아서 양말을 이렇게 이제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제 양말을 들고 이제 빨래통에 갖다가 이렇게 딱 두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한다.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죠. 근데 다음날 했는데 양말이 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눈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벌써 15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 생활 한 지가 벌써 15년 이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도 그제도 양말을 벗어나서 제가 치웁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뀌나, 아니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굉장히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예전에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혼하자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결혼 초에 이제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되게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굉장히 이제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어서 제가 충격을 굉장히 받고 몇 번 싸우고 나서 이제 제가 막 이혼하자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소동들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도저히 안 바뀐다 너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혼 얘기들을 했었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아내가 안 바뀌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바뀐다.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뭐 바뀌냐 안 바뀌냐, 어떻게 바뀌냐. 그래서 사실 뭐 교보문고나 큰 대형 서점에 가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자기계발서들을 찾아보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자녀를 어떻게 바꾸는가, 남편을 어떻게 바꾸는가, 뭐 이런 것들, 또 아내를 어떻게 바꾸는가, 뭐 상사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부분에선 될 수 있죠. 근데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관점에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말을 벗지 않는, 그 양말을 벗어서 양말통에 두지 않는 거를 바라보는 시선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안 돼?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화도 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좀 반대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제 한 5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누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사람이 안 바뀐다, 아니면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런 개념보다는, 사람이 바뀌는 건 그만큼 만만치 않다,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것에 대해서 감안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 사람이 바뀐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오늘 5가지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거는 일단 부부관계에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건데, 당신이 만약에 그 배우자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면, 배우자가 문제가 있는 거를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웠나요? 다시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배우자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웠어요? 사실 그게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실 원래 원론적으로는 배우자의 문제는 배우자의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배우자는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내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를 들어 중독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에게 문제를 미치잖아요. 아니면 습관성 외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앞날도 우울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죠? 중독은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날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돈을 잘 벌고 정말 이렇게 좀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떵떵거리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어떻죠?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쉽나요? 쉬웠나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내가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 15년 이상 매일같이 이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 같은 데 보면 막 그림같이 막 깨끗한 집에서 정말 이렇게 늘 이렇게 옷도 단정하게 두고, 이렇게 양말도 이렇게 잘 빨래통에 두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좋은 습관이 갖춰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라지, 내 배우자는 양말을 똑같은 곳에 15년 이상 그걸 똑같이 두고 전혀 한치의 바뀜도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게 나는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이 훨씬 많은데, 내 결혼 생활 한 거보다 더 많이 살 건데, 이거를 그렇게 평생 내가 그 양말을 치워주면서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 이혼의 많은 사유들 중에 아내가 그걸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알코올 중독이 있고, 분노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무능이 있고, 또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예, 성격이 엉망이에요. 게을러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부모가 이제 예를 들어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아니면 인격이 모났어요. 역기능이에요. 중독이에요. 성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쉽나요? 아니요. 굉장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주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지만 그게 더 크겠어요? 아니면 본인이 본인의 인생에 대한 애정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본인이 본인에 대한 애정이 더 크겠죠. 당연히 본인에 대한 애정, 본인의 인생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큰데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그 이후의 삶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이후에 좀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알코올을 조절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 미래의 삶이 암울한 거예요. 나는 막 대박을 꿈꾸고 돈을 많이 벌고 막 대단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막 턱 밑까지 차고 맨날 찰랑찰랑대면서 머릿속에 돈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 앞날에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나는 또 뭐 여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는 뭐 남자 문제나 그런 어떤 이성 간의 결혼 이외의 이성 문제 또는 매매 문제에 내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뭐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이후의 삶이 평생 이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뭐 배워야 되고 또 자기가 병이 들어있으면 영적으로 아니면 내가 그런 중독의 부분에 있어서 병이 들어있으면 뭐 그런 것들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추가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배우자가 본인의 문제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뻔히 보이는데 아니 여태까지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아니 돈을 그렇게 못 벌어보고 아니 그렇게 관계가 깨져놓고 그렇게 그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성 문제를 그렇게 많이 일으켜놓고 그렇게 가정을 깨놓고 자녀들에게 학대를 해놓고 왜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 우울해지거든요. 희망이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인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처럼 본인도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우자 문제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문제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두 번째, 그 사람이 문제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에게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고 병들었다고 인정하기가 쉽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떤 예시를 들어보면 좋냐면,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제 유튜브 영상들을 조회수를 보세요. 조회수를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배우자들에 대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 배우자들에 대한 영상들 중에서 그 배우자를 바꾸는 거, 배우자의 뭐 심리를 분석하는 거, 배우자를 바꾸는 거, 또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회수를 보세요. 굉장히 높아요. 뭐 예를 들어 12,000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 중에서 그러니까 배우자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그 도구들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한 조회수를 보세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거 뭐죠?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도 회복해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부부가 오면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서 분명히 배우자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도 병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병든 것에 대해서 잘 인정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나는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사회생활도 하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남편 같은, 아내 같은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함께 하면서 내가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는 막 생각을 하는데 어떻죠?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상담을 받고 이렇게 얘기할 때 상담사하고 이야기를 이제 물어본 건데요. 이제 상담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사람을 돕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통 두 명이 이제 처음에 배우자가 먼저 온대요. 배우자가 쫙 온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가 온대요. 그럼 그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 좀, 내 아내 좀, 내 자녀 좀, 내 부모 좀 바꿔주세요. 도대체 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담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좀 같이 다루면 좋겠네요. 그래서 꼭 같이 상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병이 든 부분이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병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쳐나가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끊어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병들었다는 이야기들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인정이 쉬우세요? 예, 여러분 인정이 되나요? 잘 안 돼요. 물론 지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 그걸 할 때 쉬웠나요? 쉽지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원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독자든 아니면 뭐 이성 문제로 문제 일으키는 거든 자녀든 부모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세 번째 이유, 세 번째의 근거, 예시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 정말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왜 안 바뀔까 생각을 하잖아요. 또는 왜 자기 문제를 못 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바꾸는 게 어려웠던 다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배우자 문제로 인해 어렵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가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안 바뀌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안 바꾸는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키웠던 때를. 여러분 이제 자녀를 보면 자녀를 이제 사춘기 자녀가 이제 바뀌는 게 키우면서 그 아이가 이제 바뀌는 게 쉽나요? 여러분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우리가 사춘기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사실 부모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뭐 이렇게 시간 사용도 잘하고 또 그런 마음 가운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의 사실 사춘기 자녀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뭐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라, 너가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핸드폰을 들여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서 딱 우러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그래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내가 시간이 모자르지, 그래 내가 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예의를 갖춰야지, 부모가 정말 나를 낳아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마음이 바뀌나요? 그래서 삶도 바뀌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99.9%가 사춘기 자녀를 키워본 대부분의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일단 포기하고 시작하잖아요. 포기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또 그래도 할 바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돕는 거지 이거를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뜯어 고치려고 잘 안 하잖아요. 자, 이제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사춘기 실수들을 자녀들한테 많이 했었는데, 자, 이제 큰딸한테 이제 옛날에 이제 애가 이제 캐리어를 여행 갔다 와가지고 얘가 이제 거실에다가 이렇게 둬가지고 제가 이거 치우라 그랬는데 안 치우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 막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의 성격을 뜯어고치겠다 1년 안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그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요새도 지금 거실에다가 지금 책가방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고 들어가거든요. 바꾸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 마음이 이제 마음까지 우러나고.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이렇게 잘 인정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말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를 보면, 여러분 그 주변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춘기 자녀가 잘 바뀌지 않아서 이거 왜 이렇게 인정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둘 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부모가 막 획가닥 하고 바뀌던가요? 여러분 이제 내가 그 부모가 내 자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큰딸이 이게 막 제가 맨날 큰딸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하니까 큰딸이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반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야, 아빠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빠도 뭐 이제 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맨날 싸울 때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몇 년이 흐르고 나서야 띵 하고 머릿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그 자녀를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제가 이제 안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를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도 나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저도 저 부모님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꾸기 어려웠는데, 그러면 우리 배우자에게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바뀐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뭐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제 자녀가 저에게 얘기했을 때 제가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쉽진 않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게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이렇게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우리가 바꾸고 싶은 사람에게 엄청 얘기를 하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봅시다. 이게 어려워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시 하나 네 번째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우리의 주변 사람이 우리에게 막 뭐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이거 바꿔. 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쉽게 인정이 되던가요? 쉽게 인정이 되고, 또 인정이 됐다고 해서 또 그게 막 바뀌던가요? 노력한다고 해서? 예. 잘 안 되죠. 예를 들어 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야, 너는, 야, 이렇게, 예의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띵 해가지고, 그래, 나는 예의가 없어. 그래, 내가 예의가 없으니까 내가 정말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일단 열이 받아요. 그죠? 열이 받고, 진짜 짜증도 나고, 때려칠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우리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 나는 준비성이 없어. 그래,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정말 준비성을 가져야 되고, 내가 젊은 날부터 이거 고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단 열이 받죠. 예, 문제가 잘 인정도 안 되고, 잘 바뀌지도 않아요. 물론, 한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성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막 고난을 겪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적을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계에 부닥치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인정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정말 신의 은총으로 머리에 띵 하고 깨달음이 왔다던가 마음을 울렸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바뀌는 거지, 주변 사람이 내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꼭 이제 시부모님 뿐이겠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녀가 얘기했을 때, 아니면 뭐 배우자가 내가 얘기했을 때, 이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에게 막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 엄청 그래 나는 막 예의가 없어 그래 나는 좋아 아 그래 나는 뭐 이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나요? 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잘 그렇게 되지가 않죠. 우리도 화가 나고 우리도 슬프고 막 우리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씩씩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주변 사람이 내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부모는 이게 되겠습니까? 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5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5번째 보는데요. 우리 인격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누가 봐도 저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아니, 왜 못 볼까? 저 사람은 되게 이기적인데, 왜 이기적으로 못 볼까? 저 사람은 교만한데, 왜 이렇게 못 볼까? 두려움이 삶을 망치고 있는데, 왜 못 볼까? 저 이성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가정을 깨지고 있는데 그거 왜 못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봐도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다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또는 우리 내면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식하지 못하는, 잘. 그러니까 남들은 아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날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쉽나요? 예.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내 인격에, 아니면 내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번뜩하고 깨달은 게 있죠. 근데 그걸 깨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았고, 많은 상처를 줬고, 그리고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 내 삶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잘못된 결정들을 해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그걸 깨달았을 때가 50대네요. 그걸 깨달았을 때가 40대네요. 그렇게 살았던 때가 20년이 넘네요. 그렇게 살았던 게 10년이 넘네요. 그럼 1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못 본 거예요, 그거를. 예. 어쩌면 남들은 알았을 수도 있는, 또는 그것을 고통으로 인해서 내게 계속해서 그 결과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못 본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보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해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까지 살피는 신께 우리가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못 본다는 거야. 못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이 잘못되고 기울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때 때로는 10년, 20년, 30년, 때로는 그 이상의 시간들도 겪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깨닫는 거는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자, 5가지. 첫 번째, 여러분 배우자의 문제를 인정하기가 쉬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부모의 문제를 인정하기가 쉬웠습니까? 인정하기 어려웠죠. 당연히 그 사람들도 어려워요. 본인의 인생이니까. 두 번째, 자신에게 우리가 문제가 있고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쉬웠나요? 예, 그게 있는 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게, 그런 거 있는 거를 알았을 때, 그걸 인정하는 게 쉬웠나요?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쉬웠습니까? 예,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잘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보세요. 그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잖아요. 당연히 여기도 어렵습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이 내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고쳐야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던가요? 자존심부터 상하고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자신의 인격을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니면 또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원래 알고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도 몰랐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몰랐던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를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고 바뀌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바뀔 때가 있고, 그리고 후회할 때가 있고 후회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해를 모르고 끼칠 때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 채널은 또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저희는 그 사람을 아예 뭐 완전히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방치해라, 방임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뭐 하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바뀌는 게 정말 어렵구나, 또는 좀 더 정확하게는 정말 바뀌는 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머리로는 알아요. 사실 여러분 머리로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면 내 자녀가 이렇게 꼴통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인정하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배우자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인정인데 이게 인정이 돼요? 내가 이렇게 주변에 그런 부모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 인정이 됩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잘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서 무너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슬픔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정말 안 되는구나 통곡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울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안 되는구나. 마치 그 말기암 환자가 당신의 상황은 현재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선고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 안에 뼈저린 마음 안에서의 그런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서의 인정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에게 막 후폭풍이 엄청 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후폭풍이 너무 심하지 않은 거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 막 칼로 위협하고 뭐 막 상해 입히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뒤에서 후폭풍만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결국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바꾸겠다, 내가 너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나는 너를 뜯어고쳐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아니면 바꾸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인정 가운데서 그 사람을 대하는지가, 완전히 그 사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얘가 나를 바꾸고 조작하려고 하네?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꿀 수 없다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할 바들을 하는 건지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사람을 조작하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조작하려고 들면 이게 반항심이 들고 방어기제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생각 가운데서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면, 이렇게 자신이 할 것들을 해나가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계심이나 아니면 반감들은 적어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전해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 잘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으로 인정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고생 많이 했던 사람들, 연차가 깊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40년 동안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서 바꾸려고 해서 5만 가지 노력을 다 했던 사람이, 50년 동안 노력을 했던 사람이, 내가 배우자를 내 맘대로 바꿨습니다 라고 빅토리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은 뭐냐면,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라고 하는 고백이 대부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바꾸려고 시도했던, 이게 방치했던 사람 말고요, 바꾸려고 시도해서 달려들었던 사람들의 100%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뀌는 것처럼 보여더라도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이게 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오히려 역기능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 돼서 고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자꾸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들을 자꾸 듣는 귀들을 키워서 자신의 마음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배우자를 봤을 때, 야, 쟤는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바꾸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완전히 오늘 관점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게 윤리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들의 다른 예시들을 쭉 비춰서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야, 이거 못 바꾸는구나. 사람은 쉽게 안 바뀌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 내가 할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내가 못 바꾸니까 신께서 고쳐 가시는 거죠. 뭐 인생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신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죠. 나 못해요. 우리는 못하니까. 잘 안 된다. 마음이 안 바뀐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예. 여러분의 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 인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사람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에게 이제 정말 그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해하게 해서 이게 좀 안 되거나 또는 바꾸기 어려운 것에 있어서 단시간 안에 막 바꾸려고 노력하는 또는 안 되는 것에 있어서 막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에게 조금은 시간을 좀 줄여주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것들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 사람을 바꾸는 건, 또 그 사람이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고 바꾸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